안녕하세요, 김선스토리입니다. 오래간만에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더 시스템에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차량을 LPG 전용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하신 고객님들 중에 한 분을 초대해서 개조하게 된 배경부터 차량 운행하시고 지역까지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개조 후기담을 영상을 통해서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. 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예. 안녕하세요. 예, 서울에서 8622 운행하는 이선주입니다. 지금은 벤티로 업그레이드하고 1년 조금 지났습니다. 예. 차 나오자마자 이 차는 휘발유 하이브리드거든요. 차 출고하고 휘발유 한번 넣어보고 바로 LPG로 바꿔서 지금 1년 한 1개월, 2개월 됐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일반차 38년 하다가 이제 대표차 기간이 돼서 벤티를 이제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, 벤티 하시는 분들의 최대 고민이 연비더라고요. 그래, 왜 이렇게 연비 때문에 고민하는가 봤더니 스타리아 차나 이 카니발 차나 엔진이 3500cc 되면서 한여름에는 뭐 리터당 4.5km 다니고 이런데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리터당 5.5km 이상을 못 다니겠더라고요. 근데 하이브리드를 봤더니 리터당 13km를 다닌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빼야지. 그래서 이 차를 하게 된 겁니다. 1년 2개월 됐는데요. 79,000km 다녔습니다. 여기 찍어보면 이게 다 나오는데요. 여기 수치상으로는 79,000km 동안 1리터당 13.4km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. 13.4. 그런데 이건 약간의 허수가 있더라고요. 제가 가스 넣을 때마다 리셋하고 계속 해봤더니 여기는 리터당 2km가 더 나옵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1.3km 다니면 딱 맞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리터당 11.3km. 계산 금방 나옵니다. 이게 79,000이니까요. 제가 79,000 나누기 11.2 하면 몇 킬로 나왔는지 딱 나와요. 몇 리터를 기름을 넣는지.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 79,000km 다니도록 제가 가스비가 578만원 썼어요. 578만원. 그러면 578만원 세이브한 거예요. 딱 보면 LPG 전용차와 내 차하고는 제 차가 LPG 전용차에 딱 반 들어갑니다. 일반 LPG하고 제 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딱 반 세이브가 되는데,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하고 제 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65%? 70% 정도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미 LPG 전용차보다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가 LPG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요. 기름값이. 하이브리드 차 연비가 좋으니까. 그 휘발유 하이브리드를 다시 LPG로 바꿨을 때는 LPG 전용차하고 저하고 비교할 때는 딱 반인데,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랑 비교했을 때는 LPG 차보다는 조금 절약은 덜 듭니다. 그러니까 이미 휘발유 하이브리드를 타는 사람들은 LPG보다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. 당연히 기름값 절약되는 건데요. 제가 이거 하이브리드 빼서 LPG로 개조하겠다고 했더니, 기존에 그 LPG 차를, 그러니까 휘발유 카니발이 휘발유 차 전용이었잖아요. 그때 개조했다가 고생한 사람들이 뭐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거예요. 아니,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개조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가 있는가 알아봤더니, 엔진이 이제 발전하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4세대 엔진이 도입된 거예요. 저속일 때, 고속일 때. 그때 이제 개조했던 사람들이 좀 고생을 했는가 봐요. 그래서 나보고 개조하지 마라, 고생한다 그래요. 그런데 저는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, 지금 나오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차는 전 세계에서 엔진 검증이 가장 잘 된 아반떼 엔진이에요. 이 아반떼 엔진은 듀얼 인젝션이 아니고 싱글이거든요. 저 이 기술을 봤어요. 그래서 자신있게 개조한 겁니다. 그래서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, 우리 차 AS가 6만에 1년이거든요. 엔진 6만. 그리고 연도로 1년. 제가 지금 6만 넘었고 1년 넘었어요. 차 나오자마자 개조했고, 그동안 AS 한 번도 없었어요.
그러니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 겁니까? 네. 아쉬운 거요? 글쎄요. 그 개주에 따른 아쉬움은 1도 없고요. 뭐 아쉬움이 있다면 현대차에 조금 있을 수 있겠죠. 뭐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. 사람들이 첫 번째 의아한 건 뭐냐면 이 계산이 너무나 명백한데 왜 하이브리드를 안 빼는지 좀 의아하고,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를 뺀 분들이 있어요. 왜냐면 LPG보다 휘발유 하이브리드가 이득이 있으니까. 그런데 휘발유 하이브리드를 빼서 1년 AS 기간 지나서 하겠다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. 개주는 빨리 할수록 이익이에요. 그런데 왜 6만 킬로 지나서 개주하겠다는 건지 조금 의문입니다. 그 정보, 일단 개인 택시를 하면 한 40만 50만 킬로 동안 이 차를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제일 많은 비용이 차값보다 LPG 비용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차를 제가 5천만 원 주고 샀으면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한 50만 킬로 가까이 뛰었다 그러면 한 9천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들한테 가장 큰 비용은 LPG 비용이에요.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차량 결정을 하는 게 좋은데, 그래서 나온 게 그 전기차인데, 왜 제가 전기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를 뒀는가 하면, 전기차는 충전하는 시간만큼 노동의 연장입니다. 우리 집에 충전할 수 있는 게 편리하게 되어 있다, 그런 분들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우리 집에 충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충전하는 시간조차 노동의 연장이다, 이런 것을 감안하고 대표차를 좀 하면 어떨까, 이런 생각을 동료들한테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SM3 때부터 봤는데, 그때 SM3가 230km 뛴다고 했어요. 근데 겨울에 히타를 틀면 160km도 못 뛰더라고요.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.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차는 400km 뛴다고 하는데요. 전기차 하시는 분들이요, 손님 없을 때, 손님 기다릴 때 다 달달 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추운 걸 참고. 왜 그러겠어요? 연비가 안 나와서 그래요. 만약에 원하는 만큼 히타를 빵빵 들으면 내가 필요한 키로수만큼 주행을 못 합니다. 그러면 중간에 오늘 내가 수입을 위해서 최소 뛰어야 되는 키로수가 있는데 그 키로수 도달했을 때는 일하다 말고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뭐냐면, 내가 손님을 기다릴 때 충분히 전기가 있을 때는 엔진이 한 번도 안 들어가요. 20분이 되도록요. 제가 히타를 지나치게 높여놓으면 엔진 개입이 종종 있지만, 히타를 제 몸에 알맞게 딱 해놓고 손님 타면 온도 조금 높여주고 이렇게 조절하면 손님 기다릴 때 히타는 히타대로 돌아가면서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. 그런 장점들이 크게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그 설문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른 동료분들께 안전운전하라고 한 말씀 더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